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코스피 정말로 공매도를 시행하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할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이어서 한 주간의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면서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주봉 차트예요. 그리고 보시는 날짜는 여기가 2009년이거든요. 제가 왜 2009년을 가져왔냐면 현재 지금 공매도가 금지 중인데 과거에도 두 차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세 번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하고 지금 상황과 시점이 다르고 또 지수의 위치, 기업들의 업황, 실적 모든 것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과거 상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공매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가져왔으니까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상 처음으로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를 처음으로 금지했던 기간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 시점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기준을 나눠보면 이 시점이 되겠죠. 그리고 2009년 5월 말까지 이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하더라도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수의 급락은 꾸준히 이어졌고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은 종료가 되었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지수는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볼 테니까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 하락보다는 오히려 좋은 모습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참조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공매도 금지 기간은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1년 8월 10일 이쯤 되겠죠? 8월 둘째 주, 그리고 같은 해인 11월 9일까지 이 해당 기간이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시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 앞선 사례하고는 달리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다시 공매도가 재개된 뒤에 약 2주 동안은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더라도 공매도가 재개되었을 때 급격한 지수의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하고 지금은 여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던 지수의 고점, 그런 위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은 대수롭지 않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은 3000포인트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각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공매도 이후의 주가 흐름,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흐름에 대해서는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과 포지션을 잘 정해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공매도가 재개돼서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 너무 이렇게 연결적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글로벌 정치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유럽, 일본, 대만, 중국 모든 글로벌 증시가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코스피만 크게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고 있고 걱정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공매도는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져서 보기보다는 5월달에 재개가 되잖아요. 그 시점의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일한 기간의 삼성전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동일한 기간의 삼성전자 주봉 차트고요. 먼저 2008년 10월 첫날 이 당시부터 5월 말까지 이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된 뒤에 주가는 좋은 모습이 나왔죠. 자, 두 번째로 2011년 8월 둘째 주 이 당시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이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공매도가 재개된 뒤에 주가는 더욱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은 코스피 지수였고요. 지금은 삼성전자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보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더욱더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감이 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폭락, 하락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업황을 보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항상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라면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데 혹시나 공매도가 재개해서 주가가 일부 하락이 나온다면 그 하락폭을 견딜 수 있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굳이 공매도 때문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은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했고 공매도 시점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의 매수 평단가가 현재 가격과 비슷하다. 그럴 경우라면 조금은 보수적인 자세로 잠시 시장을 관망했다가 공매도가 재개되고 일주일 혹은 2주일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진입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현대차도 볼까요? 자, 동일한 기간의 현대차예요. 현대차도 전반적으로 폭락이 나왔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주간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LG화학, 셀트리온, 삼성 SDI, 포스코, 현대차 이렇게 5종목을 수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LG화학은 외국인이 늘 좋아하던 종목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삼성 SDI도 같이 매수세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지난주에 비교적 큰 상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은 기관을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동일하고요. 기관을 살펴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에 많이 투자했죠. 기관이 ETF에 대해서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제가 ETF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 수익률을 2배씩 따라가는 ETF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150 지수에 하루 수익률을 2배씩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상승으로 베팅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코덱스 200도 있죠.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200. 목적은 같지만 수익률 차이에서 레버리지가 2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 WTI는 서부 텍사스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서부 텍사스유를 살펴보면 3개월 연속으로 가파르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2월달부터 그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도 유가 상승에 베팅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유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속도가 조금 더 가파라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죠. 바로 대표적으로 S-오일, 그리고 금호석유 이런 정유회사와 석유화학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따라서 실적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으로 하여금 정유회사들 매수 상위 종목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제가 해당 종목은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DL. ETF를 제외하면 개별 종목 중에 가장 상위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당장에 특별한 이슈는 있는 것은 아닌데 한번 D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DL이라는 종목은 기존의 대림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림산업이 3개의 회사로 쪼개졌습니다. 기존의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 아래 기존 케미칼 부분 DL케미칼을 비상장 자회사로 남겨두고 있고요. 또 기존의 건설 부분이죠. 건설 부분은 DLENC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L산업이 이렇게 3개의 기업으로 쪼개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주회사인 DL 같은 경우에는 DLENC의 지분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20%의 지분을 보유해서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자회사를 편입할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조금은 참조사항으로 보시고요. 아마도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수급을 보시면 2월 1일 이때부터 기관이 크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모든 주체들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기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 중에 SP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 코어를 만들고 있고,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기업 설명회에서 올해에는 구동모터 부품사로 도약할 것이고, 2025년까지 구동모터 400만 대에 해당되는 부품을 공급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력 사업 중에 미얀마 가스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유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가하고 LPG 가스 가격대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얀마 가스전 유가가 오름에 따라서 판매 수익이 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의 수혜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관 중에서 최근에 가장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연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날짜는 동일하고요. 연기금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종목이 키움증권, 기관 수매수 상위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연기금의 수매수 상위 종목에는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의 수급을 살펴보면 2월달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기관은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연기금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이런 다른 기관 주체들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참 궁금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움증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빅히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빅히트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MSCI 코리아 지수 2월달에 정기 편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빅히트의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2월달 정기 편출입 종목인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종목이 나열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빅히트,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2월 10일날 발표가 될 것이고, MSCI 코리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MSCI 지수를 추정하는 외국계 펀드 자금, 이 펀드 자금들이 개별 종목에 유입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수의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지수에 편입된 당일, 팩트가 나온 당일부터 향후 며칠 동안은 주가의 하락이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고 실제로 편입이 되면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시점, 위치, 전략들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는 3거래일만 개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서 항상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